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1일 오후 2시 42분입니다. 한 2시간 전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오는 2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입장문을 내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유감이다. 저희 부족합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내 나라 살리는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8일에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했지만은 당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정대로 27일에 한다는 결정을 내리니까 다른 5명의 후보와 함께 전당대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당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상황을 막으려고 나왔다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년 지방선거 패배 후에 이분이 그만두었는데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또 출마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출마를 안 할 거로 봤는데 일단 출마를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 부음이 강하고 해서 경선까지 가면은 지게 되고 지면은 정치적 생명에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하는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경선 포기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정치부 기자들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이 선거 날짜 문제를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관용 위원장은 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27일 전당대회 날짜를 또 바꾸면 나는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딱 쳐버렸습니다. 그분 이야기는 선거 날짜를 바꾸는 것은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원칙 파괴다.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함께 이 당의 중심을 잡고 있는 분이 김병중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당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5.18 문제도 그렇고 전당대회 날짜 문제도 그렇고 만나는 분마다 걱정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대 날짜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 판단으로는 전대 날짜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 판단으로는 미북 회담 때문이라도 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인 27일에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이상 트럼프 행정부는 결과와 관계없이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는 그들대로 핵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없이 평화 공세를 펼칠 것이다. 북핵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나 우리 안보에 위중한 정세가 조성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상황에 긴밀하게 대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당에 있다.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 제재 완화, 종전 선언은 안 된다는 점을 국민들과 미국 조회를 향해서 설득해서 대한민국의 핵을 이고 사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합심해 대공세를 펼칠 때
우리끼리 한가하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비해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아주 논리가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은 28일 이후부터는 김정은, 문재인 두 정권이 손을 잡고 평화 공세를 펼칠 겁니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겁니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그것은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 앞에서 우리 국민을 무장 해제시키는 방향의 일대 평화 공세가 될 것입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조직은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날짜를 잘 잡은 거예요. 27일 당 지도부가 딱 구성되면은 28일부터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콧 5인방 주장대로 한다면은 2주 더 연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 세력이 공세를 펴는데 평화 공세이지만은 체제를 위협하는 공세를 펴는데 자유한국당은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때 아주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싸우면 한국 사람들 속성이 드러나서 뭐 약점 막 폭로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손해봅니까? 대한민국은 그때는 누가 지키는 겁니까? 지도부가 물론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긴 있지만은 한시적이잖아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첫 시험대로서 김정은 세력과 맞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입장에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장수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김병준 위원장의 이 이야기 그리고 박관용 의장의 원칙대로 간다 하는 이야기 두 이야기가 이번에 꼭 관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흔들려 버리면은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자, 2주 연장할 때 그때 또 무슨 부작용이 생기겠습니까? 또 다른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김진태, 황교안 두 사람이 해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원칙을 지킨 정당이라는 게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기록으로 남게 돼요. 어차피 홍준표 대표 빠졌으니까 큰 차이가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스타일도 다른 생각도 상당히 다른 황교안 대표와 치열하게 붙었으면은 이른바 흥행 효과가 아주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 사람이 빠져버렸으니까 도리가 없습니다만은 두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면은 모습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건 원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부정선거가 뭡니까? 선거 날짜 바꾸는 게 가장 큰 부정선거입니다. 가장 큰 부정선거. 꼴대를 바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병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이 5.18 관련, 즉 이종명 의원이 황당무계한 북한군 600명 광주 침투수를 주장한 지만원 씨를 초청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열고 여기에 반발하는 5.18 단체가 행동을 개시하고 해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곤혹스럽게 된 데 대해서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5.18 관련한 논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살상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살상한 것은 국민에 대한 만행이며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다.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 개입 주장으로 국민에 대한 살상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자유한국당은 결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다만
크게 아쉬운 것은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순수한 민주화 희생자 이외에 정치적 고려로 희생자로 둔갑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홍철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은 5.18과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마치 우리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다시 한번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유한국당이 이 광주 사태의 진실을 계속 파헤쳐야 되는 것은 이것은 공당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파헤쳐야지 허위를 파헤치면 안 되죠. 허위는 덮어버리고 진실을 가려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성산도 없는 황당무계한 북한군 600명설은 뭐 이제 깨끗이 정리를 한 겁니다. 자의적으로 정리하든 타율적으로 정리하든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이제는 북한군 600명 투입설은 공론화가 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야죠. 사실은 우파 진영이 스스로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좌파 공세로부터 당하지 않는데 지금 집권당과 5.18 관련 단체들의 공세에 굴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국당이 해명을 하니까 정말 이번 이종명 의원 주최의 그 세미나는 정말 지각 없는 행동입니다. 지각 없는. 이렇게 되면은 천안함 폭침물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좌파를 공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고했던 대로 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면 할수록 북한군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을 바보로 만들고 자유진영 우파 세력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더구나 우파 내부를 분열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경고해왔지만 결국 사태가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하더라도 반드시 광주 사태의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번에 재조사를 하면은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이 국방부가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한 것, 이것은 뒤집어야 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 국군이 양민 학살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여 국군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 그대로 두면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황당한 사과죠. 이것은 일부 세력이 말하는 북한군 600명 투입설보다 더 나쁜 겁니다. 국가가 사실을 왜곡 조작한 거죠. 사격 없었어요. 수십 명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헬기 사격 없었다는 이 점 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산 없는 북한군 개입설은 포기하고 이제 성산 있는 헬기 사격 있었다. 여기에 집중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일하게 제가 월간 조선에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그걸 조갑제닷컴에 띄워놨으니까 그걸 읽고 이것은 성산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만회를 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한국 현대사를 선동으로부터 막아내는데 큰 기여를 하고 무엇보다도 국군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국군의 명예, 즉 국가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